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이 좀 밀렸는데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보통 파월 의장 발언하면 하루짜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. 길어도 3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냥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는 대충 이렇게 어떤 그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주거나 위협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장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. 근데 어쨌든 투자들 생각에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긴축 속도는 좀 완만하게 할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물가가 높지 않냐. 지금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7% 전년 대비 증가를 했잖아요. 이 차트에서 이렇게 쭉 봐도 80년대 이후 들어서 7% 이상 물가가 높아진 적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높다라는 것 자체는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좀 천천히 긴축되는,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긴축되는 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?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,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갔잖아요. 최근에 유가를 보면 제법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제 조정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됐다가 이제 82달러 넘어서 이게 85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국제 유가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. 또 오늘 천연가스는 많이 올랐고, 물론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이번 주말에 미국의 한파가 닥칠 예정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그게 이제 국제유가를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조금 진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국제유가 85달러 되고 이렇게 되면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수도 있겠다. 휘발유 가격이 미국 물가에서는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들에게 이틀 연속에 더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. 이렇게 이제 봤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을 줬는데 가장 왼쪽 이거 출처를 해야 되죠. 이게 이제 출처는 전부 다 연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작성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민감합니다. 제가 이거 연준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제임스 블러드라는 사람입니다. 세인트루이스라는 총재죠. 이 사람이 이제 연말에 실업률이 3%까지 갈 수 있다. 그러면서 이제 3월에 올리는 건 당연하고 금리 4번 올려야 돼.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. 뭐 맨날 하던 얘기 또 한 거긴 한데 어쨌든 발언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거든요. 이 사람은 이제 로레타 메스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정책 정상화를 시작해야 된다. 금융시장을 보면서 하되 긴축을 좀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. 근데 물론 이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3월 금리 인상론에 이제 힘을 실어준 것 같이 돼버렸고 이 사람 이제 라팔 보스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3월에는 금리 올려야 된다. 그러니까 3월에 올린다라는 거는 연내 최소 이 사람도 3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거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발언한 연준 인사들 대부분 다 오늘 어제 발언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최소 3번 이상 그러니까 긴축을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.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파월 의장의 발언한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안도감보다는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겠죠. 이제 차트로 보면 오늘 초반에 61선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밀렸는데 3,000포인트가 이제 눈앞에 또 보이기 시작하니까 밀어내는 그런 힘이 가동이 됐죠. 지금 여기 잘못해서 또 갇힐 수도 있는데 이 5일선과 61선 사이에도 갇힐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걸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 이틀 이내에 이걸 위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선에서 갇혀있을 때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보면 갇혀있다가 돌파 못하면서 밑으로 뚝 떨어졌잖아요. 지금 갇혀있을 때는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. 그래서 빠르면 이틀 정도 이내에 이 선 위로 올라가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. 그렇지 못하면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주선 아래로 내려갔거든요. 이게 60주선이 회복되려면 거의 990포인트 언저리까지 가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990포인트 정도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게 회복이 될 거냐.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코스닥이 60주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일 금요일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. 기존의 패턴에서 달라질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.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꿋꿋하게 코스피는 사는데 코스닥은 오락가락하고 있죠. 옵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만기일이었잖아요. 이제 만기일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선물 그렇게 많이 사더니만
오늘은 선물을 또 많이 팔았죠. 근데 보통 선물 10,000계약 이상 사든지 팔든지 그런 식으로 대량으로 들어오면 되게 투기적인 거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또 확 빠져나갔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긴 합니다. 다만 이제 대규모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한 달 후에는 증시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긴 했거든요. 어제 그 조건보다는 한 1,000계약 정도 낮긴 했는데 어쨌든 그 어제 매수의 효과는 이후에 좀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행인 건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미결이 안 늘었기 때문에 하락 배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로 어제 들어왔던 매수 포지션에 청산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를 했고 오전까지 매수였는데 이거 동시효과에 더 늘어서 이제 만기일 영향으로 좀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. 투신 매수하고 연기금은 또 오늘 팔았습니다. 그다음에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은 전기전자 많이 샀고 화학 사고 금융 많이 사고 서비스 업종 이제 매수로 들어왔고요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비스 업종 제조업 매수가 좀 많았죠. 그러니까 이건 증시에 좀 좋은 그 조짐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조업을 늘리는 게 지수가 추세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기관은 사실 오늘 만기일이라서 기관 업종을 이렇게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철강 사고 운수 장비 사고 뭐 증권 뭐 이런 거 산 거가 있는데 이제 그 기관 쪽은 이제 만기 다음 날 걸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만기 날은 좀 변수가 있어서 프로그램 매매 변수가 있어서 다음 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은 기계 장비 쪽 매수 들어온 거 이외에는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두드러지게 보기는 어렵고 디지털 컨텐츠 게임 팔았고요. 그러니까 반도체 오늘 좀 많이 팔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게임과 반도체를 팔았던 게 좀 특징이었고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게임주는 같이 팔았는데 오늘 반도체는 좀 매수를 했거든요. 그래서 기관이 매수하는 반도체주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이제 그런 업종들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. 향후의 증시 포인트는 일단 물가지표, 그러니까 만기일 이벤트 지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관련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통위 같은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큰 이벤트는 일단 지나갔어요. 그러니까 이벤트 특히 만기일이 지나가면서 이제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좀 풀릴 수 있겠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.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소형 업종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소형 업종을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안 사고 있거든요. 근데 코스닥은 이틀 이상 매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. 하루 매수하면 그냥 그 다음날 도로 팔아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제 매수 들어온 거가 연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. 근데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 연속 매수가 들어와 줘야 이제 1000포인트 넘어가서 이제 좀 종목 장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그 흐름이 나오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 이제 만기가 끝났다는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볼모로 잡히는 기간이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만기 딱 끝났다 그러면 이제 시가 지수를 움직이는 두 종목이 풀려야 된다. 이게 올라간다. 이래버리면 이제 만기 때문에 눌려 있었었구나.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 다음에도 안 풀려버리면 이게 실적 좋다던데 왜 안 올라가지? 이러면 투자들의 의심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방향보다는 박스로 시장을 가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만기 이후에 두 종목의 움직임이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초래도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됐고 오늘 강했던 종목 철강, 2차전지, 애플카 관련해서 전장 관련된 종목들,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, 최근에 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세긴 하죠.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. 그래서 여기서 좀 빠진 게 어제 게임이 좀 셌었는데 게임이 이제 못 올라가는 형태가 됐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연속적으로 3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.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열하는 종목이 3일 계속해서 등장해주면 그때 시장도 풀리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하기,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